이른 아침 한 저택. 아내가 남편을 배웅합니다. 도착하면 전화해요. 갔다 올게. 그리고 공항으로 온 명섭. 그 뒤로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요. 비행기 안 미라는 명섭의 뒤편에 앉았고 명섭은 출장지로 가던 중이었죠. 그러다 잠시 화장실로 온 순간 미라가 명섭을 안았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럼 더 스릴 있지. 그렇게 명섭은 내 언니와 미래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을 만난 명섭. 이번 런칭쇼 실패하면 자네가 확실히 책임져야 할 거야. 제가 언제 실패한 적 있습니까, 회장님? 그녀는 아내의 어머니이기도 했는데요. 애미는 왜 같이 안 왔어? 그 사람 회사 일에 관심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척하는 거겠지. 그 말을 뒤로하고 나온 명섭은 어딘가로 급하게 가는데 바로 미라의 숙소였죠. 하지만 이 밀회도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나 자꾸 약속 깨버리고 싶어져. 널 내 곁에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건 너한테 몹쓸 짓이야. 나 위해서 헤어지는 거라는 거네? 우리 이별은 어차피 예정돼 있는 일이었잖아. 명섭은 지금 가진 걸 버릴 수 없었고 나한텐 가정이 중요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런 명섭을 위해 미라가 먼저 제안을 했죠. 우리 딱 1년만 연애해요. 1년 후엔 다시 더 붙잡지 않을게. 때문에 1년을 앞둔 지금 명섭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당신 가정 절대로 버리면 안 돼. 가족들하고 함께 반드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그러자 아쉬운 얼굴을 하는 명섭. 멋있네. 뭐야, 좀 서운해하는 얼굴인데? 더 붙잡고 매달려줄까? 그런 미라에게 명섭은 선물을 주려 하죠. 내일 브랜드 런칭쇼 기대해.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 이를 모른 채 아이들과 체스를 두던 선주는 때마침 회장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체크메이트. 또 죽었네. 역시 엄마한텐 못 이겨. 포기하지 마. 왜 엄마? 내가 너 신서방하고 같이 내려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아는데 나 회사 안 나가. 괜한이만 같이 말아요. 너 내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만 아니야. 사실 회장은 명섭이 채용한 한 디자이너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외부 디자이너가 누구야? 라인제와 하청업체였던 영원표 측의 직원이었습니다. 신전모의 관계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쇼장으로 들어선 회장과 명섭. 명섭은 곧 누군가를 찾고 미라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인그룹의 새 브랜드 패션쇼. 그런데 이 자리엔 선주도 몰래 와 있었죠. 어느덧 순서는 마지막을 향하고 구두를 본 미라는 놀라는데요. 요즘 힘든 일 있어?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나랑 놀아주면 돼. 사실 이 구두는 미라가 디자인했기 때문이죠. 그냥 심심해서 그려본 거야. 좋은데? 선물할게. 하지만 선주도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힘들지? 끝나려면 멀었어. 택시 먼저 자. 이 구두를 통해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인데요. 이 디자인 좋은데? 마음에 들어. 이 구두처럼 여성적이고 클래식하고 럭셔리한 제품들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건 어때? 그렇게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채 감동을 받는 두 여자. 쇼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명섭은 미라와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제품 팔리는 만큼 미란이 계좌로 디자인 저작권료 입금될 거예요. 진짜? 와, 횡재네. 그런데 그때 이곳으로 온 선주를 명섭도 보게 되죠. 그리고 운명처럼 엇갈리는 두 여자. 명섭은 당황했는데요. 당신 여기 어떻게? 서프라이즈. 쇼 어땠어? 멋졌어.
그런 와중에 디자이너가 궁금한 선주. 빅토리아 구두 디자인한 사람 우리 회사 직원이야? 외부 디자이너? 만나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뭐 굳이 만날 필요 있을까? 응? 당신 회사 다시 나올 거 아니라면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장모님 아직 당신한테 미련이 있으신데 뭐 괜한 기대 갖게 할 필요는 없지. 대충 둘러댄 명섭에게 마침 손님이 오고 Today's show was absolutely impressive. Above all, the Victorian shoes, jewelry. I could sense the true grandeur of the queen. Thank you, Mr. Reese. 선주는 곧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런칭쇼 대성공이네. 손 사장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야, 역시 사업적인 마인드.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겸손할 거 없다. 오늘 쇼 네 작품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오늘은 그냥 즐겁게 축하만 해요. 좋은 자리잖아. 그러면서 시선은 명섭을 향하는데요. 이내 선주는 돌아왔고 고생했어. 곧 돌아온 명섭을 안아주죠. 집 아닌 데서 당신 보니까 색다르다.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야. 안 그래요, 신명섭 씨? 당신 피곤하겠다. 목욕할래? 욕조에 물 받아줄까? 아니, 그냥 간단히 샤워만 할래.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는 명섭. 당신 무슨 일 있어? 사실은 그 상해수원 바이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된다고 지금 좀 볼 수 없냐고 하네. 그럼 얼른 가봐. 내 걱정 말고. 그렇게 나간 명섭은 미라의 숙소로 왔습니다. 마음에 들었어? 상상 이상이야. 내가 디자인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나온 것 같아. 감동한 미라는 욕심이 생기는데 빅토리아, 나 좀. 그건 안 돼. 대신 다정한 칭찬을 하는 명섭. 너 재능 있어. 그 재능 썩히지 마. 역시 날 알아봐주고 빛나게 해준 건 당신밖에 없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정을 나누고 그러는 동안 선주는 홀로 남겨져 있었죠. 다행히 아침은 선주와 보내는 명섭. 당신 기억해? 우리 같이 여행 왔을 때. 그럼 당신하고 첫 번째 여행했는데. 자, 먹읍시다. 하지만 곧 미라를 찾아갔는데요. 내일이 지나면 우린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남이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모르는 척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때 지금 미팅 끝났어. 갈게 지금. 선주의 연락에 명섭은 다시 가야 했고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다녀와요. 먹고 있어. 돌아온 뒤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 아유 어쩌지? 오늘부터 이 호텔 회의실에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미팅 시작됐어. 괜찮아. 일하러 온 사람 따라온 게 잘못이지. 그렇게 혼자 집을 나선 선주. 그 순간 너 내려오라고 한 거 그것 때문만 아니야. 잔말 말고 내려와.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던 선주는 호텔 회의실을 훔쳐보고 이내 명섭을 보자 안심하죠. 그 길로 선주는 혼자 여수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선주는 섬을 구경하기 위해 배를 탔는데 모자의 주인인 미라도 있었죠. 여기. 감사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몰랐기에 바로 헤어지지만 섬의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I'm falling in love with you. 사진 찍어드릴까요? 우리 서로 사진 찍어주면 어때요? 그럴까요? 하나, 둘. I'm falling in 그리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두 사람. love. I'm just falling. 하지만 우연처럼 다시 만났죠. 또 보네요. 그러던 중 선주에게 걸려온 전화. 여보, 아주 멋진 곳에 와 있어. 당신이 없어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나 잘 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일 잘 봐요. 그리고 미라가 전화를 받지 않자 명섭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 찍어줄게. 이리로 와. 이를 모른 채 섬을 떠나려는 선주. 그런데 마침 뒤따라오던 미라가 선주를 보게 되죠. 무슨 일이에요? 기름이 다 떨어졌네요.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셨어요? 네, 하지만 밤이 되도록 기다림은 계속됐고 한선주라고 해요. 서울에서 왔어요. 윤미라예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선주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아, 금방 오신다더니 그럼 못 와요? 못 온대요? 네, 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혹시 시내로 가세요? 네, 호텔이 거기 있어서. 그럼 제 차 타고 가세요.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주실래요? 그렇게 미라의 차를 얻어 탄 선주. 남편이 미팅 때문에 바빠서 저 혼자 다니다가. 미라 씨는 혼자 오신 거예요?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제 남자친구도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은 신세네요, 우리. 그러면서 저녁을 사주는데요.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저런 사건이 많아서 기진맥진이에요. 충전해야죠. 맛있네요. 하지만 아까 렌트카에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얼마예요? 결국 계산까지 한 미라에게 선주는 미안함만 남았죠. 연락처라도 주시겠어요? 돈 갚을게요.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없죠.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여행 메이트 덕분에 재밌는 추억 만들었으니까 됐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미라와 헤어진 후 돌아온 선주는 명섭의 카드를 보게 됩니다. 여보,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당신 좋아할 만한 샴페인 골라놨어. 그런데 그때 그런 한편 미라는 선상 데이트를 즐기고 명섭은 준비한 선물을 건네는데요. 자, 너한테 어울리는 구두 골라봤어. 여자한테 하이힐은 전투하라고 하지. 앞으로 네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하이힐 신고 거침없이 걸어가. 미라는 명섭의 말에 엄청난 감동을 받죠. 내 앞에 일어날 모든 일 꼭 승리할게.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즐기고 이제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 잊을 수 있어? 네가 잊으라고 하면 잊고 잊지 말라고 하면 잊지 않을게. 나 위해서 놔주는 거잖아. 당신 말처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게. 씁쓸해진 미라는 구두를 신고 이내 홀로 서보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한선주 씨, 자, 명섭은 선주에게도 구두를 선물합니다. 패션쇼 피날레에 섰던 빅토리아? 당신만이 신을 수 있는 유일한 구두. 고마워, 여보. 선주를 서운하게 했던 날을 뒤로하고 한마디 하는 명섭. 다음엔 일 말고 꼭 여행으로 다시 오자. 애들도 데리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당신 혼자 올라갈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갑자기 문제가 좀 생겼나 봐. 내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명섭은 그렇게 선주를 혼자 두고 가버리죠. 바로 그때 여보,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은 무슨, 걱정하지 마. 걱정스러운 선주가 전화를 걸지만 명섭은 지금 미라가 먼저였는데요. 윤미라 씨가 음독을 시도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거든요. 그리고 곁에 있는 명섭을 보게 된 미라. 정신 들어. 괜찮아.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온 두 사람은 대담한 불륜을 이어가죠. 당신 집이 저기 보이는 타운하우스지? 응. 가봐야겠다. 이따 봐요. 하지만 명섭의 두 집 살림은 꿈에도 모르는 선주.
손주는 이웃들과 퀸즈 클럽에 갔는데요. 옆구리에 군살 붙어서 고민이에요. 옆구리 군살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유, 관리는 무슨 관리가 필요해. 태희 아빠가 여왕님 이렇게 모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관리를 받던 얘랑은 곧 시선이 멈추고 누구지? 뉴페이스인데? 선주가 그녀를 알아봅니다. 미라 씨? 한선주 씨? 그렇게 타운하우스 주민들을 만나게 된 미라. 퀸스클럽엔 언제부터 다닌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집이 어디세요? 요 근처 아파트요. 지난주에 이사 들어왔어요. 그 가방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에요? 아, 예. 정말? 어디 한번 봐요. 좀 보여줘봐요. 아 맞네. 진짜? 어디서 왔어요? 파리? 밀라노? 선물 받은 거예요. 애인한테. 그 시각 명섭은 회사의 문제를 처리 중이었죠. 沈老板，这是怎么回事啊？双重合同，我们百货所进行的所有的促销活动和宣传营销都要彻底作废，损失重大。 밀라노 가죽공장 대표이신 카를로스 페게로 회장님과 화상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직접 한번 통화해 보시죠. 이 과정에서 한 남자가 도움을 주는데요. 卡洛斯董事长表示，双重合同的事，因此他说米兰方面会对此事，并且承诺会负责大体。 문제를 해결한 명섭은 회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이중계획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밀라노 측에서 책임지기로 했고 상해백화점과의 오해도 풀렸습니다. 이번에 한 실장 역할이 컸습니다. 카를로스 명예회장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배짱이 있었나? 한 실장은 바로 선주의 배다른 동생 정원이었죠. 오, 천아. 고생 많으셨어요, 매요. 천암이 고생 많았지. 애썼어. 한국엔 언제 들어올 거야? 안 그래도 조만간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언제든 환영이지. 그렇게 한시름 놓은 후 재밌는 얼굴 그리기 미술학원. 창의력 대장들. 미라의 집으로 온 명섭. 그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아?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난 가장 행복하고 편하네. 명섭은 이내 걱정스러운 듯 말하는데요. SNS 꼭 해야 돼? 왜? 당신에 대해서 올릴까 봐? 걱정 마. 나도 내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으니까. 학원 부모님들 보라고 아이들 그림만 올려. 그럼 됐고. 그러면서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퇴근한 사람이 진한 로션 냄새가 난다고? 로션은 바르지 마요. 내가 자기 목숨 구해준 거야? 생명의 은인이시네. 이에 명섭은 직접 요리까지 해줍니다. 어때? 나는 당신이 만들어주는 파스타가 제일 맛있더라. 같은 시각 딸을 학원에 데려다준 선주. 내일부터 스케줄러 쌤이 픽업하는 거지? 너랑 태용이랑 스케줄 쌤이 다 케어해 주실 거야. 갈게. 열심히 해. 곧장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우연히 딸의 친구를 보게 되죠. 혜림이 아니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안 다쳤어요. 잘 다치도 않았는데요. 술 마셨니? 저 좀 태워주실래요? 사실 혜림의 엄마는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창피를 아는 새끼가 이딴 더러운 짓을 했냐고! 본초와 남편은 서둘러 동네를 떠났고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아요. 지금 혜림 엄마가 바람을 폈다. 뭐 이거야? 그런 엄마를 본 혜림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혜림이 누나 쫓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쫓아가서 뭐하게. 아무튼 선주는 혜림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왔는데 혜림의 울음에 곧장 집으로 간 순간 여보세요?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이웃을 병원에 보내고 온 선주는 이내 명섭을 찾습니다. 여보. 언제쯤 와요? 거의 다 왔어.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당신 괜찮은 거지? 내 금방 갈게. 과거 선주는 여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선주를 명섭이 위로해줍니다. 혜림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나 보네. 남의 일 같지가 않네. 나라도 연주를 이해해줬더라면 내 동생 우리 연주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언제쯤 그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의 상처 치유될 수 있을까? 그래도 당신 덕분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견뎌낼 수 있었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마음을 추스린 선주는 퀸즈 클럽에서 안정을 되찾는데요. 그러다 잠시 휴식 시간이 되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예랑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여자 불륜녀래요. 어머머머, 진짜? 미세스 정 동생이 미세스 정 만나러 왔다가 딱 알아보고 얘기해 준 거지. 가정 있는 남자를 이렇게 사사사사사 꼬셔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 확인되지 않은 소문 가지고 괜히 남의 말 하지 말죠. 이 사실을 모르는 미라에게 미세스 정이 다가갑니다. 물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박 매니저, 도대체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회원 신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라고요. 가만히 듣던 미라는 불쾌해하고 뭘 봐? 왜? 아, 뭐 찔리시나 봐? 그만하세요. 선주가 나서기 시작하는데 가요, 미라 씨. 미라 씨가 왜 여기서 이런 말 듣고 있어야 해? 이 여자 남의 남자 꼬여 사는 불륜녀예요. 말 알긴 알고 역성을 들던가. 그런 미라를 보며 회원들은 비웃기 바빴죠. 진짜 왜들 이래요? 가요. 그렇게 망신을 준 미세스 정을 미라가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런 애들이 뭐 패션할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어머머, 왜 이래? 야! 미쳤어? 이 정도 반격도 예상 못하고 나 공격했어요? 당황한 미세스 정과 달리 미라는 당당했는데요. 사람들한테 이것도 까발시게? 왜?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며칠 후 회복한 혜림의 엄마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동화 속 주인공처럼 잘 살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깨져버렸네. 어디서든 잘 살아요. 한선주 씨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내일 출발할게요. 이를 지켜본 자식들이 한마디 하죠. 난 엄마 아빠 이혼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나 얼마 전에 혜림 누나 만났는데 완전 장난 아니야. 노는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담배도 피우고. 근데 내가 혜림 누나였어도 못 견뎠을 것 같아. 그런 가운데 타운하우스로 찾아온 미라. 어머, 미라 씨. 아니, 여긴 어떻게? 돌려드리려고요, 스카프를.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외출하려던 참이라. 괜찮아요. 스카프를 돌려받은 선주는 미라를 데려다 주는데 어디 가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한부모 가정 돌봄센터에 가요. 한부모 가정 돌봄센터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거든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받더라고요. 선물처럼. 그 말에 미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혹시 저 가도 돼요? 네? 가보고 싶어요. 한부모 가정 돌봄센터. 그렇게 선주와 봉사를 온 미라. 미라의 마음도 포근해졌는데요. 아이들이 미라 씨 잘 따르네요. 저 아이들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물 받는 기분이 드네요. 그러자 선주가 스카프를 돌려줍니다. 이건 내 선물. 이거 돌려드렸던 건데.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미라의 표정이 묘해지죠. 사실 처음 선주를 보게 된 날, 미라는 선주의 정체를 알았고 알면서도 선주에게 접근했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또 만났네요. 그리고 자신의 구두를 보게 된 순간 엄청난 질투심에 휩싸인 미라. 그 후로 계획적인 접근을 했던 것이었죠.
끝에 명섭을 또 배웅하게 된 선주. 상해백화점 입점 문제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나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네. 가서 직접 단판을 짓든 말든 색을 봐야지. 출장길에 오른 명섭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윤 사장은 바로 미라였죠.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며칠 못 갈 거야. 귀찮다고 밥 거르지 말고 꼭 제대로 잘 챙겨 먹어. 이후 미술학원에 온 미라.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전시를 보러 왔는데요. 선주는 그림을 보는 미라를 유심히 지켜봤죠. 그림 전공했죠? 어떻게 아셨어요? 작품 보는 눈빛이 완전 다르던데 뭐. 지금은 조그만 미술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럼 그림 잘 그리겠네. 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참 부럽더라. 그러자 동생들 생각이 나는데요. 내 동생들도 참 잘 그리거든. 동생이 있으세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은 밀라노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있어요. 여동생은요? 여동생분도 그림 그리세요? 죽었어요. 그리고 여수 여객선 위에서 미라 씨 처음 봤을 때 내 동생이 생각났거든. 죽었다는 그 여동생. 이에 미라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제가 동생 할까요? 아, 죄송해요. 주제 넘게. 난 좋은데? 우리 자매예요. 지금 이 시간부로. 그렇게 두 사람이 급격하게 가까워지자 미라는 비밀을 터놓기 시작하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소문 맞아요. 저 다른 여자의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선주는 표정 관리를 못하는데요. 좀 당황스럽네. 사실 선주의 여동생도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미쳤구나. 너 그거 범죄야. 도둑질이라고. 언니마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나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선주는 동생을 뜯어말립니다. 헤어져. 당장. 나 그 사람 없이 못 살아. 나 그 사람 못 보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죽어 그럼. 어? 죽으라고 이 미친년아. 어? 그 결과 때문에 선주는 혼란스러운데요. 저 갈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선주는 고심 끝에 다시 미라를 찾습니다. 나예요. 한선주. 우리 좀 볼까? 그렇게 찾은 곳은 바로 동생의 묘였죠. 내 동생 한현주예요. 내 동생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었어. 그러다 결국 죽었지.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이에 선주는 미라를 말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 미라 씨가 정말 내 동생같이 느껴져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랑 멈춰요. 하지만 미라도 동생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 이별 여행으로 그만두려고 여수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 남자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미라마저 잃을 수 없었기에 선주는 결국 그럼 그 남자 가져. 죽을 것 같거든. 차라리 미라 씨가 그 남자 가지라고. 진심이세요? 내 남자로 만들라는 얘기 진심이냐고요? 그러자 진심이야. 바보같이 죽지 말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훔쳐서라도 뺏어서라도. 미라 씨가 그 남자 부인이 되라고. 미라 씨 편 대줄게. 한치 앞도 모르고 응원을 해준 선주에게 미라는 분명하게 말하죠. 언니 충고 고맙게 받아들일게요. 들어가. 하지만 미라도 고민이 됐습니다. 난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달리다가 피곤해지면 잠시 들어와 쉬었다가는 휴게소 같은 존재인가? 평생 그림자를 살아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냥 내 옆에만 있겠다고 했잖아. 알아. 그럴수록 미라의 서운함은 커져갔고 만약에 내가 확 폭탄 터뜨려버리면 어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지. 선주의 응원을 받은 지금 독한 마음을 먹게 되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훔쳐서라도 뺏어서라도. 한편 출장에서 돌아온 명섭은 보고를 하는데 우리뿐 아니라 한국 브랜드를 단 모든 업체 입점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백화점 입점권을 포기하자. 회장은 명섭을 몰아붙입니다. 겨우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자네를 전무자리까지 올린 줄 알아? 다른 데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답 가져와. 명섭이 고민 많아진 사이
때마침 선주의 전화가 걸려왔죠. 오늘 당신 생일인데 잘 챙겨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네. 언제 와? 일이 좀 남아서. 당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잠겨있네. 이에 선주는 바로 명섭의 상황을 알아보는데요. 상해백화점 입점권이 무산됐거든요. 전무님 회장님께 엄청 깨지셨어요. 사실 전무님 잘못도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명섭은 돌아왔고 왔어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가족들은 선주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해피 버스데이. 태영이랑 같이 골랐어. 캐스로 브락세스네? 고마워 아들. 고마워 딸. 이어 명섭도 선물을 건네고 짠, 축하합니다. 선주는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요. 와, 엄마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번에 출시될 빅토리아 컬렉션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야. 보자마자 당신 생각나서 먼저 선 좀 해뒀지. 고마워 여보. 그런 한편 명섭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죠. 일할 거 많아? 좀 미안. 됐어, 서재 가서. 하지만 서재로 온 뒤에도 집중은 흐려지고 결국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떻게... 그리고 다음 날 선주를 본 크리스티나의 표정이 묘한데요. 사실 새벽에 돌아온 명섭을 봤기 때문이죠. 요새 명섭 씨 좀 어때요? 무슨 뜻이죠? 아무 일 없으면 됐군. 띵. 바이. 그런 크리스티나를 뒤로하고 회장의 집으로 온 선주의 가족들. 우리 태영이 태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저 이번에 모의고사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랬어? 아유 잘했네. 이 와중에도 회장은 명섭이 안 입고 왔는데요. 상해백화점 입점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다음 주 중에 곽 본부장이 업체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왜 남한테 일을 맡겨? 중요한 일일수록 자네가 직접 해야지. 제가 직접 미팅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엄마 때문에 아빠마저 보내야 했던 선주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엄마, 명섭 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애들 아빠고. 누가 뭐라든? 엄마가 이렇게 숨막히게 구니까 아빠도 떠난 거고 연주도. 그거 아니? 너하고 나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똑같다는 거. 아니,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엄마를 뒤로하고 퀸즈 클럽으로 온 선주. 이를 본 회원들은 질투를 하죠. 두 사람 되게 친해 보이네. 요새 선주 언니 우리랑 안 놀고 저 여자하고만 놀잖아. 저 여자 한선주가 여왕인지도 모르고 너무 허물없이 대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언제 한번 큰 코 다치지. 아니나 다를까 은경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 팔찌 언니 목걸이하고 같은 시리즈 같은데? 어머, 그렇네. 선주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팔찌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도 돼? 있잖아, 사실은 이 목걸이 우리 남편 회사 제품이거든. 그런데요? 혹시 디자인이 유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에 지난밤 일을 떠올린 미라. 팔찌네? 혹시 이거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괜히 나한테 미안하니까 하나 더 산 거 아니야? 오늘 와이프 생일이거든. 이것도 하나 골라봤어. 미라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홍대 앞에 플리마켓에서 샀어요. 플리마켓? 그리고 드릴게요. 알아보려면 실물 있어야 편하시잖아요. 가져가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마워. 대신 내가 점심 쏠게. 그렇게 선주와 나란히 앉아 점점 더 대담하게 나갔는데요. 이 집 떡갈비가 아주 별미야. 먹어봐. 맛있네요. 미라 씨 고기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 고기 좋아해요. 사실은 내 남자가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 우리 남편도 고기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후 미라를 데려다주는 선주. 안녕히 가세요, 언니. 또 봐. 네. 그런데 미나야! 삼촌이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인정머리 없이 연락 싹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미나야. 사실 미라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유, 우리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날 연락입니까? 걱정하지 마, 미라야. 이제부터 이 삼촌이 우리 미라 아빠도 돼주고 엄마도 돼줄게.
본색을 드러낸 삼촌은 공장을 뺏으려 했죠. 이 공장 우리 엄마 아빠가 피땀으로 일궈낸 공장이에요. 근데 삼촌이 무슨 권리로 이 공장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죽고 지금까지 이 공장 운영해 온 사람은 나야. 그동안 걷어주는 애 갚아야지. 사람 새끼면. 삼촌이 날 걷어줬다고? 언제? 됐고 빨리 찍어. 뭐해 임마. 예. 싫어. 안 돼, 싫어. 안 돼. 안 돼, 싫어. 그렇게 영원 피혁을 강제로 뺏겼지만 그것도 모자라 미라를 이용하려 했는데요. 라인에서 하청 좀 받을 수 있게 네가 힘 좀 써주라. 부탁 들어줄 수 없으니까 가세요.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이냐? 뭐라고요? 네가 말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직접 신전무 만나는 수밖에. 미라는 그런 삼촌이 지긋지긋했죠. 내가 죽어야 끝낼 거지? 그래 좋아. 죽어줄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그때 뭐야 당신? 미라를 구한 선주가 대신 나섭니다. 나 이 사람 언니예요.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줌마가 뭔 개소리야. 2년 친척은 대한민국 탈탈 털어봐야 나밖에 없어. 가. 당장 꺼지라고. 곧 또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돌아온 선주는 이제 팔찌에 대해 알아봐야 했죠. 안녕하세요, 손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새 주얼리 디자인 오픈 전까지 철저히 극비를 하셨죠. 물론 저희 주얼리 파트 보안 믿죠. 카탈로그나 디자인 파일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한편 한국으로 돌아온 정원.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누나도 여전한데? 내 여친이라고 해도 믿겠다. 안 보던 새 립 서비스가 늘었는데? 그런데 한선주. 대뜸 선주를 부른 그는 절친 영훈이었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얼마나 된 거야? 네가 보스턴 메디컬 유니팀으로 떠난 게 3년 전이니까 3년 만이네? 밀라노에 있다더니 아주 귀국한 거야? 네. 가끔 얼굴 보자. 같이 술 한잔도 하고. 좋죠. 학교 다닐 때 형한테 진짜 술 많이 얻어 마셨는데. 오, 갑자기 배신감 확 몰려오네. 이내 영훈과 헤어지고 온 뒤 정원은 선주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역시 동생밖에 없네. 매형이 들어올 때 꼭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산 거야. 명섭 씨가? 누나의 그 명섭 씨가. 어쩐지. 내가 여자들한테 완전 잘하는 이태리 남자들 수도 없이 봤거든. 근데 매형 능가하는 사람을 여태 못 봤어. 와인을 받은 선주는 미라를 찾아갔는데요. 들어오세요. 이에 미라는 과일을 대접하죠. 사과 맛있네. 아삭아삭한 게. 어디서 샀어? 제가 산 게 아니고 그이가 사왔어요. 과수원집 아들이라 과일은 맛있는 걸로 잘 골라서 사오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과수원집 아들인데? 그분이랑 내 남편 은근 공통점 많다? 고기 안 먹는 것도 똑같고 과수원집 아들인 것도 똑같고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선주에게 미라는 팔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뭐? 팔찌요. 확인해보셨어요? 미라 씨가 준 팔찌랑 우리 신상 브랜드 팔찌가 비슷하긴 한데 디테일에서 좀 다르더라고. 체인 형식이 완전히 달라. 다행이네요. 사실 미라는 팔찌를 리폼한 상태였죠. 리폼하니까 훨씬 낫네. 그리고 팔찌 다시 돌려줄게. 아니에요. 언니한테 선물할게요.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괜찮아요. 이렇게 미라가 점점 대담해지는 동안 명섭은 회식을 즐기는데요. 여왕을 위하여! 그런데 명섭에게 다가온 한 직원. 제가 할게요, 저. 아니요. 편하게 드세요, 영겸 씨.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전무님 직원들 이름에 청소하시는 분 성함도 다 아세요. 자, 준비하시죠. 이를 뒤로하고 명섭은 먼저 나왔는데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늦지 말고.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전무님, 직원이 유혹을 하고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명섭이 돌아왔죠. 피곤하지? 조금 씻을게. 그런데 여자 향수? 때문에 선주가 설마 하던 순간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요. 우리 애가 술에 취해서 전무님께 실수를 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집에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셨거든요.
민폐 끼치는 애가 아닌데 오늘은 웬일인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네. 사실을 알게 된 선주는 이내 안심하는데요. 왜 이래? 당신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당신이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좋아. 나도 당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막엔 회장의 지시가 있었죠. 제가 노골적으로 접근했는데도 흔들림 없으셨습니다. 나가봐. 네. 분명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명섭은 덫에 걸려들지 않았고 선주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랑 같은 방향이라고 차를 태워달라고 하더라고. 술이 완전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가지고는 내가 자기 이상형이라니 뭐 어디 가서 둘이 딱 한 잔만 더 하자느니 막 횡설수설하는데. 그래서 당신 와이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었구나? 혹시 이 남자가 바람이 났나 의심했지? 바람은? 그러면서 명섭은 믿음을 주는데요. 신명섭 인생의 여자는 온리 당신뿐이거든요. 알거든요. 이에 명섭이 좋아하는 갓김치를 담근 선주. 맛있다. 나눠 담은 갓김치를 미라에게도 줄 생각이었는데 갓김치 잘 익어서 미라 씨 갖다 주려는데 나 지금 잠깐 들를게. 때마침 명섭도 미라에게 가는 중이었죠. 어디쯤? 10분 있으면 도착. 올 때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 좀 사다 줄래요? 그리고 갓김치. 이거 주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맛있을 때 먹어야 좋지. 딱 알맞게 익었어. 바로 먹어도 돼. 갈게. 그렇게 선주가 집을 나가는 순간 이를 모른 채 주차장에 들어선 명섭. 왜 안 와요? 주차할 때 찾는 중이야. 그냥 상가 주차장이 돼요. 상가 주차장? 내가 올라갈게. 명섭은 이내 주차장을 나가고 선주는 명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주는 점점 초조해지는데 결국 전화를 걸어보는 선주. 집에 도착했어요? 갓김치 먹어봤어? 맛있어요. 나중에 레시피 꼭 알려주세요. 그때 근데 죄송한데 급한 일 아니면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그분 오셨어? 네. 선주는 그제야 그분이 명섭임을 알게 되고 심한 충격을 받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선주의 갓김치를 먹는 명섭. 내 맛이 딱인데. 어디서 났어? 아는 사람이 줬어요. 아는 사람? 누구? 애들처럼 묻히고 먹고 그래. 더럽게. 더러워? 뭐야. 이 두 사람이 있는 집으로 선주가 다가왔죠. 다른 여자의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남자가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과수원집 아들이라 과일은 맛있는 걸로 잘 골라서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여는 선주. 집안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선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는데요. 그 순간 위험한 상상에서 빠져나온 선주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엄마 어디야? 아들, 엄마 보고파요.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선주를 의식한 듯 명섭이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그 갓김치 누가 줬다고? 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람 사귀었나 했어. 예전에 같이 직장 다녔던 언니가 근처에 살더라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연락이 끊겼었거든. 그 언니가 줬어요. 명섭은 미라의 말에 안심했지만 이내 주의를 줍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응? 그럴게요. 그런 후 명섭이 일어나는데요. 빨리 가봐야겠다. 벌써? 그래서 일 좀 남아서 집에 가서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아직 가지 않은 선주. 바로 그때
어딨어? 당신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집이라고? 다른 곳에 주차를 했던 명섭은 먼저 돌아와 있었죠. 아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늦었다. 그만 올라가서들 자. 엄마 도대체 올라가란 말 안 들려? 자, 다들 올라와서 불 끄고 잔다. 실시. 배신감을 느낀 선주는 명섭에게 냅다 팔찌를 보여줍니다. 당신 혹시 이 팔찌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명섭을 더 추궁하는데요. 저녁 먹었어? 먹었지. 지금 몇 시인데? 어디서? 누구랑? 회의하느라 회사에서. 뭐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저녁 뭐 먹었냐고 묻는데 왜 대답 못해? 이에 명섭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전무님. 강비서, 우리 오늘 전략팀 저녁 회의 때 뭐 먹었었지? 샌드위치와 쿠키 세트를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야. 그래 그럼 쉬어. 대체 무슨 일이야? 때문에 선주는 더 추궁을 못하고 일단은 둘러대는데요. 우울증이 더 도졌나 봐. 가끔씩 나 이러잖아. 너무 힘들면 병원에 가봐. 응? 그런 후 의사인 영훈의 행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고민거리 적어주세요. 물론 익명으로요. 네. 여기 오신 분들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우연처럼 선주의 사연이 뽑혔는데요. 제 남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좋은 아빠이자 다정한 남편, 훌륭한 사업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남편의 이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선택지를 주는 영훈. 아무것도 밝히려 들지 말고 끝까지 남편을 믿어보든지, 의혹을 파헤쳐 모든 걸 제대로 밝히고 끝장을 내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 오롯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후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명섭은 팔찌 때문에 고민에 빠졌죠. 당신 혹시 이 팔찌 알아? 결국 확인 전화를 해보는 명섭.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전화를 다 하고? 전에 내가 선물했던 그 팔찌 요새도 하고 다녀? 그럼 마음에 들어서 매일 하고 다녀. 지금도 차고 있는데 인증샷 보내줄까? 이내 안심하는데. 아니야. 됐어. 그래 그럼 학원 잘 다녀와. 하지만 명섭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상해백화점 입점 아직도 해결 안 됐나? 이제 곧 해결될 겁니다. 곧! 자신 없으면 사표 써. 사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 자리에서 제 역할 해내지 못하면 필요 없네. 이에 명섭도 강수를 두는데요. 한 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해결 못하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명섭에게 더 큰 제시를 하는 회장. 해결하면 그룹 총괄 사장 자리에 올려주지. 명섭의 의욕이 살아난 가운데 선주가 먼저 명섭을 찾았죠. 내가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당신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나 스테이크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늘 당신 입만 위주로만 먹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고기 좋아하는 것도 잊고 살았더라고. 아, 그랬어? 아유, 미안해서 어쩌지? 당신도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러자 당신은 어때? 응?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어? 뭐 그럭저럭. 이어 선주는 뼈 있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건 없어? 숨기다니? 그냥 궁금해서. 난 당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나만의 착각인가 싶을 때가 있어서. 내가 모르는 당신만의 비밀 같은 거 있어? 눈빛이 흔들린 명섭은 결국 실토를 하는데 있지. 당신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 뭔데? 내 마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 여태까지 당신한테 보여준 건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 이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알아봤어. 알았어. 저 바로 전략팀 긴급 회의 소집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가봐요. 그렇게 명섭은 먼저 자리를 뜨는데요. 그날 밤 선주는 명섭을 내내 기다렸지만 아침이 되도록 명섭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언니, 잠깐 들어갈게.
선주는 이곳에서 명섭의 흔적을 찾습니다. 언니, 나 커피 한 잔만 줄래? 네. 급기야 나 잠깐 자기 파우더룸 좀 써도 되지? 네?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을 못해서. 선주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미라도 긴장하는데요. 그리고 기어이 명섭의 로션을 발견한 선주. 게다가 남편을 꼭 닮은 그림까지. 그 남자 이름이 뭐야? 미라 씨 남자. 준호예요. 그 사람 이름 김준호예요. 근데 이름을 왜 물으세요? 미라 씨 사랑하는 남자 이름이 김준호라고? 바로 그때 준호 씨, 왜? 뭐 좀 두고 간 게 있어서. 내가 얘기했었지? 나 친한 언니. 의심한 선주는 당황하고. 안녕하세요. 미안해, 아침부터. 갈게. 민망함에 서둘러 나가는데요. 수고하셨어요. 사실 이 남자는 미리 고용해둔 대역이었죠. 대역 도움이 또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문자만 주십시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이런 치밀함을 모른 채 기분이 풀린 선주. 3년 만이라면서 왜 이렇게 잘해? 글쎄,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뭐 좋은 일 있어? 오래 묵은 채찜 같은 게 한순간에 싹 씻겨 내려갔거든. 그러더니 케이크까지 만들고 미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사과하려고 잠시나마 자기 오해했었어. 사과의 선물이야.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해요, 우리.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해. 커피는 다음에 같이 하자. 알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갈게. 이에 미라도 미안해지는데요. 한선주, 당신이 조금만 나쁜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자 미라의 머릿속에 스친 한 생각. 어쩌면 임신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때 선주를 보고 미라가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또 골라봐. 미라 씨, 뭐 사러 왔어? 네, 뭐 이것저것. 인사해, 우리 애들이야. 엄마가 얘기했지, 엄마 친한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선주가 이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애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우리 밥 먹자. 우리 집으로 갈래? 언니네 집이요? 그렇게 선주의 집으로 온 미라는 한 구두의 시선을 빼앗기죠. 의미 있는 구두야.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만들어준 선물. 거기다 행복한 가족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언니처럼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미라 씨도 아름다운 미라 씨만의 가정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미라는 묘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언니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응? 아직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세요? 글쎄, 부부란 남녀 간의 사랑을 한 차원 뛰어넘는 관계인 것 같아.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힘들었던 기억과 추억들을 공유하고 예쁜 우리 아이들의 부모라는 이름을 나누어 가지며 부부는 그렇게 운명 공동체가 돼버리는 것 같아. 가족이지 뭐. 미라는 그 대답을 곱씹어 보는데요.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많은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고 예쁜 아이들의 부모라는 이름을 나누어 가지는 가족 같은 부부. 한편 백화점 입점을 위해 누군가를 만난 명섭. 이런 술자리 안 좋아하는 신전모가 웬일이야. 고 회장은 선주 아버지의 친구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저희 회사 상해백화점 입점권 제거해달라는 부탁드리려고 고 회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사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어이 신전모. 예. 내가 이래봬도 사업하는 놈인데 나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은 당장 고 회장님께 가시적으로 득이 될 만한 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반드시 고 회장님께 은혜 갚겠습니다. 술맛이 없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 제발 도와주십시오, 회장님.
그러자 흡족해하는 고 회장. 내가 이래서 신천물을 좋아한다니까. 마시. 내 식구든 기념이. 그렇게 명섭은 치욕스러운 밤을 보낸 뒤 결국 사장 자리에 오르는데요. 20년 가까이 회사에 몸바쳐 일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축하 받을 자격 있어, 우리 태희 아빠. 하지만 회장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사장이라고 맡겨놨지만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 매형 잘할 겁니다. 누구보다 능력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한낱 재화에서 전무가 아니라 우리 라헨그룹 총사령탑이란 말이다. 그 시각 이 소식을 알게 된 미라의 삼촌. 신전무 오늘 사장으로 취임한다며. 그래서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도 취임식장에 가야 되지 않겠냐? 축하도 할 겸 부탁도 할 겸. 내 인생 충분히 망쳐놨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나 좀 놔줘, 삼촌. 취임식장에서 보자. 당황한 미라는 명섭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에 미라는 직접 찾아갔고 선주도 미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명섭은 곧 미라를 따라 나가는데요. 때문에 삼촌을 미리 피할 수 있었죠. 여기 왜 온 거야? 미쳤어. 우리 삼촌 그 사람 여기 온다고. 그러나 말을 하지 그랬어. 얼른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선주가 둘의 관계를 알아버립니다. 내가 해결해. 그냥 걱정하지 마. 선주는 충격과 배신에 휩싸이죠. 이를 모른 채 취임사를 마무리 중인 명섭. 기념 케이크 커팅은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파트너인 한선주 해솔재단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얜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아까부터 안 보이더니. 바로 그때 엄마 저기 있다. 선주가 모두의 박수 속에 입장을 하는데요. 그런 후 아이들을 본 선주는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었죠. 몸이 많이 안 좋아? 응.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아무튼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 아 그리고 난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2차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 먼저 자. 나 기다리지 말고. 그러자 명섭의 완벽한 거짓말들이 떠오른 선주. 이보세요 한선주 씨. 신명섭 인생의 여자는 온리 당신뿐이거든요. 내가 더 고맙지. 당신이 내 아내였어. 이런 선주를 뒤로하고 명섭은 미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라야, 윤미라. 신명섭 사장님, 라인그룹의 사장이 된 걸 축하합니다. 드디어 해냈네. 축하해요. 오래 기다렸지? 고마워. 그렇게 명섭은 미라의 축하를 받고 더 큰 야망을 내는데요. 이제 다 이뤘네. 아직 아니야. 아직도 부족한 거야? 회장이 돼야지. 저 맨 꼭대기. 미라 역시 야망을 드러냅니다. 나 아이 갖고 싶어. 아니, 가질래. 당신 부담 갖게 하지 않을게. 나 진짜 아이 갖고 싶어. 하지만 좀 더 있다가 내가 원하는 걸 모두 갖게 되면 그때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때까진 내 말대로 해야 돼. 알았어. 그러던 그때 여보. 어디야? 여기 이차 왔는데 사람들이 놔주질 않네. 당장 와. 이에 명섭이 집으로 왔는데
여보. 타. 명섭을 태운 손주는 질주를 하기 시작하죠. 선주야, 왜 이래? 이러다 사고 나겠어. 속도 좀 줄여. 한선주! 그 순간 분노한 손주는 그 이름을 꺼내고 윤미라.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 당황한 명섭은 변명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널 두고 딴짓할 사람으로 보여.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침식대 너희 둘. 비상계단에서. 명섭은 그제야 진실을 말합니다. 하청업체 직원이었어. 실수였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사고 같은 거라고. 뻔한 레퍼토리 집어치워. 정말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정리할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주야, 날 좀 믿어줘. 아니, 당신 절대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그러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바람을 왜 바람이라고 하겠어. 그냥 지나가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정말 역겹다. 선주야,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리고 다음 날 언니, 선주는 감정을 억누르고 미라에게 하나씩 질문을 시작했죠. 미라 씨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피땀으로 세운 공장이야. 삼촌 거 아니라고. 삼촌 맘대로 못 팔아 절대. 네가 네 손으로 도장 찍어서 나한테 넘겼잖아. 강제로 도장 찍은 거 무효야. 무효 소송 낼 거고 삼촌한테서 다시 공장 찾아올 거야.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뭐 하자는 겁니까? 신정문. 그 시작은 미라에 대한 명섭의 연민이었죠. 힘들 때 만났어요. 서로가 힘들 때. 서로가 힘들 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 2년 됐어요. 만난 지. 이에 충격을 받은 선주. 그분은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게 아닐까요? 완벽한 부인한테 어떤 실망도 안겨주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조차 함부로 못하는 숨막히는 부담감.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부인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라는 선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있을 때 비로소 편히 숨이 쉬어진다고. 참 딱하고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만 갈게. 그 길로 선주는 명섭을 찾아갔는데요. 빅토리아 런칭쇼 그때 여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를 퀸스클럽에서 또 만났어. 그 여자가 당신 불륜 상대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결국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결론은 하나야. 이혼해. 이 말에 명섭은 바로 변명을 시작했죠.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나한테 가정이 전부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2년이나 지속되니 당신은 떼내려고 했어. 여러 번. 또 변명. 내가 잘못했어.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확고한 선주. 이혼 서류 보낼게. 그때 애들 생각은 안 해? 우리 이혼으로 애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 안 하냐고. 더러운 그 입 닥쳐. 당신 기어이 우리 애들을 당신하고 처제처럼 만들고 싶어?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처제 그렇게 된 거 따지고 보면 아빠에 대한 결핍 때문이었다고. 우리 태희가 처제처럼 되면 마음년인 우리 태영이가 혜림이처럼 엇나가면 당신 어쩔 거냐고. 그러자 선주는 결국 폭발합니다. 이 미친 개자식아! 그렇지만 자식들을 보자 복잡해지는데요. 난 엄마 아빠 이혼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선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죠.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 거야. 하지만 또다시 당신이 날 실망시킨 일이 생기면 그땐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당신과 이혼할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다 믿어도 돼. 그런 후 회장의 집에 모인 가족들. 나 출장 가서 종종 봤지만 이렇게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밥 먹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다. 안 그래 여보? 선주는 이제야 아빠를 내쫓았던 엄마가 딱해 보였죠. 어떻게 견뎌냈어? 아버지, 처음 바람 피우는 거 알게 됐을 때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 그래서 헤어져 버릴까 했었는데 너하고 연주가 걸리더라.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거니. 그런데 아니더라. 그거 베네병이야. 절대 고칠 수 없어. 죽어서도 못 고쳐.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무렵 명섭은 미라를 찾아갔는데요. 명섭 씨, 웬일이야? 왜 그랬어? 내 와이프한테 일부러 접근했잖아. 맞아. 내가 일부러 접근했어. 왜 그랬냐고. 질투나고 보고 싶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 호기심이 우리 관계를 망쳤어. 그러더니 명섭은 미라를 탓하고 이 모든 상황 다 네가 초래한 거야. 널 탓해. 미라는 분노가 치밀었죠. 이에 아기옷을 사기 시작한 미라. 그런 미라를 정리한 명섭은 보란듯이 잘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침 준비 다 됐습니다. 웬일? 웬일은 아빠 그동안 바빠서 못한 거지. 하지만 그날 밤 미라의 전화가 또 오고. 왜 안 받아? 중요한 사람 아니야? 참 귀찮게. 윤미라지? 선주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아직도 정리 못한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이 못하면 내가 정리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서 바로 미라를 찾아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하지 말라는 짓 절대 안 해. 약속해.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명섭.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저기 나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그런 명섭에게 미라가 뭔가를 보여주죠. 짜잔. 아기방을 본 명섭은 복잡해지고 이를 보게 된 선주는 결국 직접 미라를 만났습니다. 그만해. 네가 만나는 남자 내 남편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웃어. 웃겨서요. 언니가 말했잖아요. 그 남자 부인이 되라고 나한테. 나 그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그 남자 없인 살 수 없고. 신명섭 그 남자 가지려고. 당당한 미라의 태도에 선주는 결국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의 남편 후련한 년이 뭐가 그렇게 떳떳해? 내 남편하고 놀아난 년인지도 모르고 친동생처럼 여겼으니 그런 년한테 내 남편 가지라고 했으니 내가 미친년이야?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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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순간 선주는 악몽에서 깨어났고 미라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지. 그 남자 가지라고. 헤어질 수 없다면 그 남자 부인이 되라고 했었죠. 언니가. 경솔했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세상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남의 가정을 깨는 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에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온 입덧에 이내 분명하게 말하죠. 생각해봤는데요. 저 그 남자랑 못 헤어지겠어요. 왜냐면 저 임신했거든요. 선주가 심한 충격을 받은 그때 뜻밖의 사고를 당한 두 여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지고 명섭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혹시 한선주 씨 남편 되세요? 이상하네. 같은 번호인데. 저 혹시 윤미라 씨라고 아세요? 그렇게 병원으로 온 명섭. 두 분 모두 가벼운 외상 제외하고는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두 사람 각각 병실로 좀
옮겨줄 수 있나요? 그런 후 선주의 정신이 돌아왔는데요. 여기 어디야? 병원이요. 당신 교통사고 났어. 선주는 기억을 되짚고 윤미라는 어떻게 됐어? 많이 다치지 않았어? 이내 미라의 임신 사실까지 떠올랐습니다. 왜? 많이 아파? 의사 부를까?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명섭에게 물었죠. 당신 알고 있었어? 미라 임신한 거 알고 있었구나. 미친 새끼. 그 시각 미라의 정신도 곧 돌아왔습니다. 한선주는요? 아, 그분 퇴원하셨어요. 남편분이 오셔서 모시고 가셨는데. 남편이 왔었어요? 바로 그때 아,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전화를 거는 명섭. 복잡한 명섭은 아기방을 떠올리고 짜잔. 이게 다 뭐야? 예쁘지? 우리 아기야. 당신하고 나의 아기. 서둘러 나가려 했죠. 어디가? 바람 좀 쐬러. 가지마. 그래, 알았어. 이에 미라는 홀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기 무사한 거죠? 그런데 사산 됐습니다. 아기 데려와. 내 아기 충격에 사로잡힌 미라는 명섭에게 바로 전화를 거는데요. 때문에 분노에 휩싸인 미라. 저 퇴원할게요. 명섭은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윤미라 환자 어디 갔습니까? 퇴원하셨는데요? 예? 그 시각 돌아온 미라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선주를 찾아갔죠. 저 괜찮아요. 걱정 많이 하셨죠. 물론 아기도 무사하고. 미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뻔뻔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거예요? 그럼 널 내 집에 데리기라도 할까? 돌아가.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 갔다 오는 거야? 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자식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미라. 걱정이 돼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많이 놀랐겠구나.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저번엔 좀 청순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도회적이고 세련된 느낌이랄까? 태희가 좋다니 다행이다. 선주가 미라를 돌려보내려 했는데 늦었는데 미라 씨 그만 가줄래? 저녁 좀 주세요. 저 배고픈데. 때마침 명섭이 왔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라라고 합니다. 태영이가 엄마를 닮은 줄 알았더니 아빠를 더 많이 닮았네. 그러자 선주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교통사고 후유증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거. 나도 체스 게임 즐기는 편인데. 프로모션이네. 태영이 프로모션도 아는구나. 이 폰이 상대방 진영 끝까지 가면 퀸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규칙이잖아요. 이제 블랙퀸으로 승격하신 거네요. 나 블랙킨 됐어. 결국 저기 그만 가주시겠습니까?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대담하게 나오는 미라. 형부,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걸어가자니 하필 하이를 신고 온 바람에. 그렇게 명섭의 차를 타고 왔는데 아 웃겨. 아까 나보고 황당해하던 당신 얼굴 완전 대박이야. 나 하마터면 사진 찍을 뻔했잖아. 너 대체 왜 이래? 이내 미라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기가 무사한지 걱정도 안 됐어? 어떻게 한선주만 퇴원시켜 갈 수가 있어? 내가 거기 누워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그리고 유학가 뭐라고요? 말했잖아. 너 재능 있다고. 내가 다 서포트 해줄 테니까 유학 가서 디자인 공부해. 거기서 아기도 낳고. 낳았고 아기를 멀리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명섭은 미라를 설득하는데요. 너 이렇게 폭주하면 우리 다 파멸이야. 그러니까 미라야, 조금만 더 참자.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나 참아야 돼? 내가 라인을 온전히 가질 때까지. 내가 미라 널 라인의 한 주인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그런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선주의 차를 보게 된 명섭.
아니나 다를까 선주는 미라를 찾아갔죠. 경고하려고 왔어. 경고요? 떠나 당장. 이 동네에서, 내 눈앞에서, 내 가족에게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게다가 이제는 남아야 할 이유도 챙겼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일단 아이를 순산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선주에게 강제로 아기방을 보여줍니다. 출산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도 많다던데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 수모를 겪고 온 선주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데요. 개자식. 저기 내 몸에 손대지 마. 명섭은 하루빨리 자신만의 힘을 갖기 위해 미라의 삼촌을 몰래 만나죠. 하청 드리죠. 네? 라인과 영원 피업 재계약하자는 말입니다. 그 말 진심이십니까? 이런 명섭의 움직임을 회장도 알게 되는데요. 하청업체를 영원 피혁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야? 2년 전에 문제 일으켜서 잘린 회사 아니야?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빅토리아 브랜드 디자인이 그쪽에서 여직원 작품이라. 빅토리아 디자이너가 영원 피혁 즉 여직원이라고? 신 사장 결정이야? 네, 그렇습니다. 회장은 명섭의 바람을 의심해 디자이너를 직접 보기 원했고 그 여자 내가 만나볼 거니까 데려오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못 데리고 올 이유라도 있나?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섭은 자리를 마련했죠. 빅토리아 디자이너였을 텐데. 궁금하신 점 여기 윤영국 사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알았네. 명섭과 한통 속인 미라의 삼촌은 거짓말을 해줍니다. 빅토리아 디자이너는 지금 뭐 합니까? 우리 조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결혼했다고요? 예. 벌써 애까지 있는데요.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명섭은 미라를 설득할 일만 남은 상황. 생각해봤어. 지난번에 말했던 유학.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너 우리 아기를 사상으로 자르게 할 거야. 그럴 순 없는 거잖아. 하지만 미라는 끝내 확답을 하지 않죠. 이게 너하고 아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생각해 볼게요. 이를 뒤로하고 명섭과 선주는 주민들과 모임을 가지는데 미라 씨 임신했나 봐요. SNS에 아기용품들로 도배를 해놨더라고. 침대, 베넷저고리, 아기 신발, 모빌. 미라의 이야기에 긴장한 부부. 그게 누군데? 퀸즈클럽 회원이요. 불륜녀예요. 아이고 동네가 왜 이렇게 천박해져 가는 거야? 언니, 미라 씨 임신 소식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미라 씨 임신 안 했어.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 알지. 저 혹시 여성용품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어제 일이거든. 임신한 사람이 어떻게 생리를 해? 이 말에 부부는 미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지 그럼 그 아기 SNS는? 잠시 후 선주가 모든 사실을 알고 왔죠. 얘기 좀 해. 윤미라 사산했어. 사실이야? 의사한테 방금 확인했어. 사고 있었던 날 바로 수술했대. 이제 아기는 없어.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 따위 없단 얘기야. 알아. 무슨 얘기 하는지 곧 정리될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네? 아파트 내놓으셨죠? 그런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 신명섭 씨라는 분이 아파트를 내놓으셨는데요. 미라는 바로 선주를 찾아갔는데요. 당신이지? 내 아파트에서 나 쫓아내고 떼어주려는 거. 당신이 그 사람 조종한 거잖아. 어? 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라를 절벽 근처로 데려왔죠. 당신 때문에 피워보지도 못한 한 생명이 사라졌어.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유감이야. 한선주, 당신이 내 모든 걸 빼앗았어. 계속되는 미라의 원망에 선주도 폭발합니다. 내 걸 빼앗은 건 바로 너야. 재밌었니? 등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널 응원하는 날 보면서 재밌었냐고. 동생처럼 여겼는데.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자 신명섭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 미라에게 지독한 현실을 알려주는 선주. 우리 연주가 왜 잘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연주가 사랑하던 그 유부남이 내 동생이 죽도록 사랑했던 그 새끼가 지 와이프한테 들키자 우리 연주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거든.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데요. 하지만 신명삼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걸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이에 미라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유학 안 갈래. 이렇게 번듯한 아빠가 있는데 객지에서 아빠도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해. 사생활수를 듣더라도 아빠 곁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진실을 아는 명섭. 아기 사산됐잖아. 아기 이제 없잖아. 알고 있었네. 미라야. 미라는 선주 탓으로 돌리는데 한선주가 죽인 거야. 우리 아기. 그건 사고였잖아. 아니야! 한선주가 일부러 사고 낸 거야. 명섭은 미라를 탓하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았어야지. 날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말았어야지. 날 절대적으로 믿었어야지. 우리 관계 계속하고 싶었다면, 아기 지키고 싶었다면 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그래, 네 탓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 없는 미라. 아니야. 아니야. 그 시각 선주는 영훈을 찾아가 모든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어쩌고 싶어?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어. 그럼 해. 하면 되지. 힘들고 상처받는 거 볼 자신이 없어. 우리 애들이 연주처럼 될까 봐 무섭고 두려워. 그러다 끝내 눈물을 보이는 선주.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저분한 싸움을 끝낸 미라는 결국 이 집을 떠났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선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어떤 메뉴가 맛있어요? 아무튼 맛있어. 엄마도 먹어봐. 그러던 중 걸려온 정원의 전화. 정원아. 나 내일 눈 안에서 저녁 먹어도 될까? 당연히 되지. 다음 날 저녁이 되고 정원이 선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누나. 어서 와, 전화. 왜요? 소개할게요. 그런데 제 여자친구예요. 대뜸 나타난 미라는 태연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디 형이 잘 있었어? 네. 뭐야? 아는 사이예요? 네, 내가 뭐랬어요. 자기 알면 깜짝 놀랄 거랬지. 얼어붙은 선주는 이내 휘청이는데 말도 안 돼. 명섭을 혼자 보내지 않죠. 뭐 하려고?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잖아. 당신 유미로 불륜녀였다. 애들 앞에서 정원 옆에서 고해성사를 떨고. 그렇게 동생의 여자로 다시 대면한 미라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인연이죠. 나 정원 씨 누나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언니가 정원 씨 누나라고 하니까 이제 안심돼요. 언니 화났죠? 이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그냥 훌쩍 이사 가버려서. 그랬어요? 네, 경황이 없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주 언니가 많이 섭섭했겠더라고. 듣고만 있던 선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죠.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야? 운명처럼 만났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 정은은 넘어진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요. 괜찮으세요? 씨 망할 거죠. 쉽게 부러질 리가 없는데. 당신이 뭔데 내 구두를 평가질이야? 아, 저는 지금 신고 계신 구두 회사 디자이너입니다. 잘 만났네. 사람 목숨 위협하는 이따위 구두를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뭐? 구두굽이 부러질 리가 없다고? 그때 벗어보세요. 벗어보라고요, 구두. 넌 또 뭐냐? 뭐 하는 짓이야? 라인제와 빅토리아 제품은 여기 아웃솔 부분이 힐 커버 부분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구두 라인 제품 아니에요. 라헨 매장에서 산 정품이야. 어느 매장이요? 여자는 끝내 말을 못하고 재수없어 진짜. 그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미라는 그냥 가버렸죠. 그런데 이 소동은 미라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엔제와에 취직하려고 지금 수쓰는 거죠? 아니, 망가뜨리려고요. 바로 정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미라는 우연을 가장하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가는데요. 잠깐만요. 또 뵙네요. 재화 쪽 일하시나 봐요. 아, 구두 디자이너예요. 구두 디자이너요. 그런 두 사람의 감정이 요동치는 명섭. 맞아. 와인 좀 가져올게. 아, 네. 미라도 이를 의식했는지 명섭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얼굴에 애처럼 묻히면서 먹고 있어. 더럽게. 그 순간 누나, 괜찮아? 접시 좀 정리해야겠다. 쉽게 진정할 수 없는 선주에게 곧 정원이 찾아왔죠. 미라 씨랑 무슨 일이 있었어? 없어? 그런 거. 만약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줘. 간신히 화를 참은 선주는 태연하게 질문하는데 미라 많이 좋아해? 미라 씨랑 결혼할 거야. 그 순간 엄마, 피. 뭐야, 어쩌다 그랬어. 별일 아니야. 충격받은 선주를 명섭이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서 소독이라도 하자. 어? 자, 들어가. 그리고 우리 정원이한테 접근한 의도가 뭐야? 한선주 씨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나도 충분히 나만의 가정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한정원 씨하고 나만의 가정 만들려고요. 안 돼요? 선주는 여전히 뻔뻔한 미라의 결국. 경고하는데 내 동생한테서 당장 떨어져. 그런데 아니죠, 한선주 씨. 지금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차례죠. 정원 씨한테 다 말할까? 내가 신명섭의 대언니였다. 내가 신명섭의 아이를 가졌었다. 그럴 줄 못 가질 거. 정원 씨한테 다 밝히죠. 날 괴롭히는 건 괜찮아. 그치만 제발 우리 정원이는 건들지 마. 이에 선주가 꼬리를 내리자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데요. 걱정 말아요. 지금 당장 휘두르지도 않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주가 신경 쓰인 정원. 솔직히 말해줄래요? 우리 누나랑 무슨 일 있었던 거죠? 내가 선주 언니 뒤통수 쳤거든요. 언니가 누구보다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잘 대해줬었는데 갑자기 연락 끊고 이사 갔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도 싹 끊고. 선주 언니 화 많이 났을 거예요. 정원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가요. 남은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했죠. 난 안 힘들 것 같아. 나도 힘들고 괴로워. 이 사태 만든 게 누군데 내가 왜 이 진득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냐고. 윤미라가 천암하고 사귀는 게 내 탓이야? 난 분명히 윤미라고 끝냈어. 당신하고 약속대로. 약속? 그 여자랑 같이 뒹굴 땐 우리 결혼 수약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니? 당신이 벌인 짓이니 당연히 당신 대가 치러야지. 근데 나는 왜? 명섭이 선주를 진정시켜보지만 선주야. 우리 정원이 윤미라랑 결혼한대. 두 사람 결혼 막아야 해. 그러니까 당신이 뭐든 좀 해보라고. 명섭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시 정원을 불렀는데요. 윤미라 씨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미라 씨가 곤란에 처한 절 구해줬거든요. 이어 먼저 말을 꺼내는 정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라 씨 관해서요.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게? 빅토리아 디자이너 윤미라 씨야. 네?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미라 씨는? 우리 회사랑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 해지됐었거든. 2년 전에.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어색했던 거였구나. 그렇게 불륜 이야기는 감춘 사이 마침 선주가 정원을 불러냈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어린 남자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시더니 동생이라고 하셨어. 그날부터 엄마 아빠 늘 소리 높여 싸웠고 집안 분위기는 늘 끔찍했지. 그러다 연주가 죽고 그 후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게 힘이 돼주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가족은 정원이 너뿐이었어. 정원아, 윤미라와 헤어져. 이에 정원은 다시 이유를 묻는데요. 매형이 말하는 회사 일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뭔데?
진짜 이유가? 윤미라 그 여자 가정 있는 남자랑 관계 맺은 불륜녀였어. 뭐?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도 가졌던 여자야. 정원은 몰랐던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마음을 접을 순 없었죠. 나는 헤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어. 날 볼 때마다 아버지의 불륜이 떠올라 괴롭고 힘들었을 거야. 결혼이라면 끔찍해 하던 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어진 여자가 바로 미라 씨야. 나 미라 씨 포기 못해. 정신 차려 한정원. 그 여자 불륜녀야. 그리고 막말로 매형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정원은 의도치 않게 선주의 말문을 막고 미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 여자 미라 씨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답답해진 선주는 영훈에게만 속을 털어놓죠. 정원이 여자친구 봤어? 좋았겠다. 좋았냐고. 미치겠어. 정원이가 사랑한다며 데려온 그 여자 신명섭 불륜녀야. 정원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며 행복해하는데 네 매형의 내연녀였다고. 도저히 말 못하겠더라. 그런 선주를 위해 영훈은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넌 그냥 날 응원해줘. 내가 흔들리지 않게. 선주가 끝내 응원을 바라는 사이 명섭은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네 인생 살아야지. 난 지금 내 인생 사는 건데.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추억까지 이렇게 산산조각 내야겠어. 명섭은 미라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그녀를 설득하는데요. 나 지금도 기억해. 날 알아봐주고 빛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은 나라고 했던 네 말. 네 목숨보다 더 날 사랑한다고 했던 네 말. 나 아직도 믿고 있어. 그러니까 미라야, 여기서 멈추자. 그 순간 미라는 명섭을 숨기고 잠깐 여기 있어요. 태연하게 정원을 맞이합니다. 어쩐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정원 씨, 무슨 일 있어요? 미라의 사정을 안 정원은 다정한 말들을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괴롭고 힘들었죠. 이젠 나하고 행복해요. 미라는 보란 듯 정원과 사랑을 나누고 역시 날 알아봐주고 빛나게 해주는 사람은 한정원 당신뿐이야.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그런 두 사람을 선주가 다시 불러냈죠.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겠다, 미라 씨. 전혀요. 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야죠. 선주는 아무 말 못하는 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상처받은 두 사람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두 사람 결혼 허락할게. 그리고 이건 내 선물. 이게 뭐야? 우리 옆집이 오랫동안 빈집이었는데 내가 구입했어. 두 사람 내 옆에 살라고. 그러는 동안 명섭은 주민들을 포섭해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당장 내일부터 실행해 주시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그러니까 선주 씨 남편 신명섭이 당신 회사랑 합병을 추진한다고? 우리 회사 부도를 막아준 게 라헨이야. 라헨그룹 파트너로 펌? 그래.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입속에 혀처럼 울어. 한선주 씨한테. 며칠 후 정원과 미라가 이사를 오고 나 집이 너무 예쁘고 좋다. 너무 고마워. 너하고 미라 씨 둘만 행복하면 난 충분해. 주민들도 이들을 보게 됐는데요. 아, 미라 씨가 여기 이사 온 거예요? 소개할게요. 여기 내 동생 한정원. 선조님 너무 닮았다. 아니 근데 미라 씨가 왜 동생분 옆에? 내 동생 미라 씨하고 결혼해요. 네? 왜? 이제 자주 뵙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를 지켜본 명섭은 못마땅했죠.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윤미를 받아들여? 내가 언제? 뭐? 나 윤미라 받아들인 적 없어.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날 지키려고. 당신도 알잖아. 윤미라 목적 정원이가 아니라는 거. 이 모두가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 절대 잊지
잊지 마. 이에 말문이 막힌 명섭. 그리고 다음 날 어서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손주는 두 사람을 환영해 주는데요. 로얄 엠파이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사람 내 옆에 같이 살게 돼서 기뻐. 그러다 회장의 생일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주 할머니 생신에 뭘 선물해드리면 좋을까? 어머니 생신 별장 가서 할까? 야, 우리 한 번도 가족여행 가본 적 없잖아. 정원의 제안대로 모두가 별장에 모였죠. 엄마 우리 미라 씨 예쁘게 봐줘요.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회장님하고 첫 만남이 가족여행이라. 뭐든 처음은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서로 자주자주 보면서 친해지는 거죠. 세 사람만 아는 묘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이걸 다 외숙모가 만드신 거예요? 삼촌이 거의 다 했어. 나 옆에서 보죠. 삼촌이 음식도 할 줄 알아? 드셔보세요. 흉내 내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흉내낸 거 치고는 제법이네. 미라가 살갑게 말을 거는데요. 많이 드세요, 회장님. 자네도 많이 들게. 선주 언니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 모습의 회장도 미라를 좋게 봅니다. 반면 굳은 표정의 선주에게 미라가 찾아왔죠. 갑자기 결혼을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나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서길 기다리는 거. 맞죠? 그런 가운데 회장도 선주의 속내를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미라 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가 양보하렴. 정은이가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 처음이다. 그러던 중 걸려온 전화. 잠시만. 명섭은 회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를 빼앗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회장님 최측근인 건 몰라? 그 사람이 키맨이라고. 자, 다른 건 제쳐두고 최 이사부터 작업해. 어느덧 날은 더 어두워지고 명섭은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보게 되는데요. 명섭은 묘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바로 그때 미라가 뒤늦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난 당신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대체 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제발 나 좀 이렇게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 한편 바람을 쐬러 나온 선주. 이번에는 네가 양보하렴. 정은이가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 처음이다. 복잡한 마음을 추슬러 보는데 당신에게 더 그리웠어. 나도 그래. 두 사람의 미래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당황한 명섭이 서둘러 따라가지만 여보, 잠깐만. 여보. 선주는 그대로 가버리죠. 곧이어 뒤쫓아온 명섭은 변명을 하는데요.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 없다는 거 알아. 아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하지만 나가. 당분간 호텔에 가 있어. 생각 정리되면 연락할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만 해. 내 뭐든 다 할게. 지옥에나 가버려. 단호한 선주의 말에 명섭은 결국 집을 나와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뭐야, 엄마 아빠 둘이서만 먼저 오고. 무슨 일 있어? 우리 원래 한밤중에 데이트라도 한 거야? 많이 놀다 왔으니까 이제 숙제해야지. 올라가. 회장은 선주에게 먼저 간 이유를 묻는데요. 왜 먼저 올라간 거야? 말도 없이.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내가 지금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거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선주의 전화가 끊기자 때마침 나타난 명섭.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누구 맘대로? 대체 누구 맘대로 손 사장을 잘라? 그 사람 우리 회사 창립 초기부터 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야. 손 사장, 이번 주얼리 원석 입찰 때 큰 실수하셨던 거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비리가 아니라 사소한 오해였어. 회사 운영에 사소한 오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장의 측근을 자른 명섭은 자신의 측근들을 회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주얼리 파트를 맡게 된 이준상 사장,
감각 있고 실력 있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파트너 로펌도 바꿨다면서. 대한로펌 안도혁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다 바꿔버릴 거면 나도 바꾸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은 라인 그 자체이십니다. 게다가 더 뻔뻔하게 나가는 명섭. 나 이혼 안 해. 하게 될 거야. 라인그룹 사장직에서도 내려와야 할 거야. 당신이나 장모님 말 한마디에 잘리고 말고 할 사람 아니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때문에 선주는 더 세게 나가는데 그럼 할 수 없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사실 명섭은 모든 작업을 끝낸 상황. 공중분해될 거야. 라인그룹도 우리 가족도. 소송으로 가면 만천하에 우리 집안 치부 다 까발려지고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명섭은 되려 협박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겠지. 한없이 행복한 척하던 한선주의 삶도 알고 보니 쇼윈도 삶이었다.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한 내가 원망스러워.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선 선주는 명섭이 사랑을 담아준 구두를 보는데 그거 알아? 이 빅토리아 구두 미라 씨가 디자인한 거래. 이에 정원을 불러 미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 저번에 미라가 영원피혁에 있었다고 말했었지. 아는 대로 다 말해봐. 영원피혁 창립자가 미라 씨 부모님이래. 지금은 삼촌이 자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미라가 2년 전까지 영원피혁에 있었다. 그리고 미라를 불렀죠. 미라 씨 웨딩드레스 맞춰주려고. 무슨 수작이에요? 수작이라니. 천박하게. 드레스 골라봐. 우리 정원이가 좋아할 만한 특별한 걸로. 그렇게 아무런 속셈을 모른 채 드레스를 입은 미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명섭 씨하고 나하고 또다시 선 넘은 거 알면서. 정원이랑 부부가 되면 넌 덫에 갇히게 되는 거야. 선주는 이내 미라를 압박하는데요. 선택해. 정원이 와이프 역할 하면서 숨죽여 살던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걸 가질 건지. 하지만 둘 사이엔 묘한 감정이 남아있었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친동생처럼 생각했어. 이런 인연으로 엮이지 않았다면 너와 나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참 좋았을 거예요. 선주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거래하자 우리. 난 네가 갖고 싶은 걸 줄 테니까 넌 내가 갖고 싶은 걸 줘. 내가 갖고 싶은 게 뭔데요? 신명섭이잖아. 선주의 조건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내 동생 정원이가 널 포기할 수 있도록 해줘. 우리 바람 쐬러 갈까요? 그런데 미라 씨 반지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인 것 같아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오는 정원에 미라는 말문이 막히는데요. 윤미라 나랑 결혼해 줄래? 하지만 이내 거절을 하죠. 받을 수 없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농담 그만해요. 여기까지 해요, 우리. 미라의 충격적인 고백에도 정원은 매달리는데 나한테 이러지 마라. 기어이 모진 말을 내뱉는 미라. 나 한 번도 당신 사랑한 적 없어. 나 당신 안 사랑해. 바로 그 순간 미라 씨랑 결혼할 거야. 윤미라 그 여자 가정 있는 남자랑 관계 맺은 불륜녀였어. 정원도 모든 걸 알게 됐는데요. 설마 그 사랑한다는 사람 애영이에요? 신명섭이냐고 묻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절대로 가만 안 둬. 너도 신명섭도. 정원이 분노한 사이 손주는 명섭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순순히 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될 거야. 명섭도 이 진흙탕 싸움을 받아들이죠. 좋아.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그리고 집을 나가려는 미라. 우리 누나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 또다시 한선주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미라에게 경고를 한 정원은 다음날 명섭을 보게 되고 1,000원. 표정 관리를 못하는데요. 순우 왜 그래? 다쳤어? 네, 다쳤어요. 에이, 조심하지 그랬어. 혼자 조심한다고 안 다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정원을 뒤로한 명섭은 회장의 최측근인 최 이사를 만났죠. 누가 뭐래도 우리 라인은 김강임 회장님 회사입니다. 그러자 아드님이 미국에 계시죠? 참 스펙터클하게 사시던데.
마약까지 하면서. 그 사이 두 번째 거래 조건을 위해 영원 피역으로 간 미라. 라엔제와의 라벨이 붙은 짝퉁 구두들이 중국에서 대량 유통되는 사건들이 있었어. 하청업체인 영원 피역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던 일. 아무래도 신명섭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 증거를 찾아줘. 이게 내 두 번째 요구 조건이야. 명섭 씨, 라엔그룹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망가뜨리면 그 사람 놔둬버릴 사람이죠. 그런데 신명섭 몰아내는 일을 나더러 도와달라고? 이에 선주는 제시를 하죠. 그 증거 넘겨주면 영원 피역, 영원 무역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신명섭하고 너 둘이서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영원 피역, 영원 무역으로 키워봐. 부모님 회사가 걸린 일에 미라는 흔들렸고 증거를 찾기 위해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2년 전 중국 짝퉁 사건, 중국 측 브로커 기록 남아있죠? 벌써 다 없앴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안타깝네. 사겠다는 사람 있는데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던데. 얼마 준대? 그렇게 증거를 가져왔지만 갈등이 되는 미라. 알잖아. 내 앞엔 결국 네가 있게 될 거라는 거. 하지만 명섭을 가지기 위해 선주를 찾아갔죠. 2년 전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중국으로 보낼 때 썼던 거래장부 내역이에요. 이혼한다는 약속 꼭 지켜요. 그런 한편 명섭도 이 사진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라엔은 쇄신과 혁신을 새로운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 라엔 어페럴의 매각을 제안합니다. 이에 이 사진들은 술렁거리는데 라이언 어페럴을 그룹에서 떼내자는 겁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약점 잡힌 최 이사가 명섭의 편을 들죠. 신 사장 플랜이 뭔지 드러나 봅시다. 최 이사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 사진들의 반대가 이어지는데 전하는 어페럴을 매각하고 신소재 사업에 관심 갖는 건 반대합니다. 회의 끝내요. 회장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끼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은 안 계시지만 신명섭 대표이사 겸 총괄 사장님이 계시고 이사분들 권한으로 이사의 안건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헨을 바로잡기 위해 나타난 선주. 신명섭 사장님, 그만하시죠. 과연 전쟁을 예고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쇼윈도 여왕의 집.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1에서 8화까지의 내용으로 채널A를 통해서도 방영됐으며 반전 있는 치정 멜로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배우 송유나, 이성재, 전수민의 연기는 물론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어지는 파격 전개에 한 번 보면 정주행하게 되는 몰입도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직 웨이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그럼 지금까지 쇼윈도 여왕의 집이었습니다.